안녕하세요. 코빗의 피터입니다. 네, 오늘은 주말에 있었던 두 가지 뉴스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SEC와 리플 소송에 관련된 업데이트고요. 두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와 관련된 뉴스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SEC와 리플 소송에 관련된 업데이트는 한국 시간으로 한 토요일 새벽에 있었던 SEC의 모션 투 쿼시에 대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조금 이 백그라운드를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소송에서 지금 리플 측에서 SEC 의원 중 한 명이었던 윌리엄 힌맨을 이더리움은 왜 증권이 아닌지 이를 설명해 달라고 증인으로서 채택될 것을 요청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SEC는 반대 의견을 냈었죠. 모션 투 쿼시라고 하는데 증인 채택을 거절해달라는 요청을 했었고, 이러한 요청에 대한 판결을 법원에서 내려야 되는데 그러한 판결이 토요일날 새벽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거에 대한 판결은 공식적인 히어링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졌고요. 많은 사람들이 컨퍼런스 콜 형태로 다이얼인해서 실제로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결론은 결국은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플 측에 유리한 상황으로 지금 조금 전개가 되고 있고요. SEC의 반응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어떠한 액션을 취해야 될지 고민 중이다, 이런 얘기를 히어링 도중에 발언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그런 입장을 표명을 하고 이거에 대한 어떤 액션을 취할 듯한 발언도 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러한 법원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법원의 그 케이스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항소는 한 경우는 있어도 이 모션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항소는 한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거를 고려할 정도의 발언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뭔가 굉장히 윌리엄 힌맨 증인 채택에 대해서 되게 껄끄럽게 생각을 하고, 일부에서는 뭔가 숨겨야 될 사실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사실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러미 호가님의 유튜브 영상을 참고로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어쨌든 속된 말로 뭔가 SEC 쪽에서 좀 숨겨야 될 뭔가 구린 게 있지 않느냐 라고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윌리엄 힌맨이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는 발언을 하기 일주일 전에 이더리움 재단과 만났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거를 봐서는 뭔가 모종의 이더리움 재단과 윌리엄 힌맨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약간 음모론 같은 그런 이야기도 일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실이야 어쨌든 간에 일단 지금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요. 원래 오리지널 스케줄에 따르면은 윌리엄 힌맨 증인 채택의 날짜는 7월 19일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이 되겠는데요. 실제로 이 히어링 도중에 이 법원 쪽에서는 한 일주일 정도 연장을 시킬 것을 고려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무래도 리플 측에서는 받아들여야 할 입장이지 않나, 이렇게 제러미 호관 변호사님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이 됐건 일주일 후가 됐건 윌리엄 힌맨이 증인이 채택이 됐다는 거는 리플 측에는 상당히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는 움직임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또 SEC 측에서는 윌리엄 힌맨이 증인이 채택으로 됐을 경우에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엄청나게 컨트롤을 해서 굉장히 센시티브한 정보는 나오지 않도록 전략을 펴갈 거라고 또 일부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윌리엄 힌맨이 증인으로 참석을 했을 경우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공개가 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윌리엄 힌맨 증인 채택으로 인해서 리플 쪽에 좀 유리한 쪽으로 이 소송이 만약에 전개가 된다면은 아무래도 SEC 측에서는 이 소송권을 합의로 끝내야 될 모티베이션을 조금 더 증가했다고 볼 수는 있겠죠. 어쨌든 리플 쪽에 조금 우호적인 쪽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관한 뉴스입니다. 이것도 토요일날 갑자기 나왔어요. 미국 재무부의 제넷 옐런 장관이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관한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규제 당국 수장들과의 회동, 미국 시간으로 이제 월요일날 또 있을 예정이고요. 이 회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쟁장합니다. SEC 의장인 게리 갠슬러, 그 다음에 미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 그리고 CFTC의 지금 임시 의장으로 있는 로스틴 베넘, 이런 분들이 참석을 하기로 돼 있고요. 그래서 주로 이야기할 것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커지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금융 시스템에 어떤 리스크가 있을지, 만약에 리스크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라고 합니다. 미국 규제 당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 연초부터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한두 번에 걸쳐서 어떤 그 리서치 페이퍼를 많이 출간을 하고 있었죠. 아마 이 규제 당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리스크는 이런 거인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이 일종의 법정화폐를 담보로 발행이 되는 그런 가상 자산인데, 법정화폐 담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그런 정황들이 포착이 되고 있죠.
있죠. 가장 큰 예가 이제 테더 같은 경우인데, 이렇게 담보 비율이 충분하지 않은 그런 자산이 담보와 1대1이라는 가치로 금융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데 큰 영향력을 행사를 하게 되면은 그 1대1이라는 담보 비율에 대한 대중들의 신뢰가 무너졌을 때 거기서 올 수 있는 어떤 금융 시스템에 대한 리스크, 이 부분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예를 들어서 2008년 금융위기 때 있었죠. 이 머니마켓 펀드라는, 이것도 1대1로 담보 비율이 측정되어서 발행이 되는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펀드라고 볼 수 있는데, 1대1 담보 비율에 대한 신뢰가 리만 쇼크에 의해서 리만 파산과 동시에 이게 시장에 확산이 되면서 금융 시스템이 굉장히 위기가 왔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미 연준의 개입이 있었던 이런 예도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유사한 어떤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디스커션이 이제 월요일에 이루어질 건데, 재미있는 것은 주말 사이에 뉴스가 급하게 나왔다는 것, 그리고 이와 동시에 미 연준 이사회 소속의 변호사님하고 예일대학교 교수님하고 합작으로 논문을 쓴 것이 또 주말 사이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제목은 Taming Wildcat Stablecoins라는 이제 제목으로 논문이 나왔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어느 정도 월요일날 어떤 내용이 논의가 될지를 우리가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논문은 가장 첫 번째로 나온 주석을 보면은 월요일날 있을 회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논문 자체가 월요일날 있을 이 규제당국의 회동에 대한 어떤 레코멘데이션 차원에서 쓰였다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게 49페이지짜리 논문이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재밌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인터넷으로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를 할 경우에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업체들을 은행 규제와 맞먹는 수준의 레귤레이션을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추천이고요. 근데 두 번째 방법은 그냥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세금을 많이 매겨서 그냥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들이 비즈니스를 할 수 없도록 해서 없애버리자는 이 두 가지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제안 같은 경우는 제도권 하에서 규제를 하면서 허용을 한다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 안에서 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은행들처럼 각자 발행을 하도록 허용을 하되, FDIC, Federal Deposit Insurance Company이라고 불리우죠. 예금보험공사죠. 한국에도 이제 유사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 규제하에 놓도록 해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미 중앙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방식을 통해서 규제를 하자는 것. 두 번째는 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그냥 이런 민간업체에 맡기지 말고 중앙은행이나 이 재무부나 하게 함으로써 인해 1대1로 담보 비율을 관리하게 해서 담보 비율 가지고 장난치는 일들이 없도록 이렇게 하자는 두 가지 안이 또 있습니다. 이 논문의 내용을 이제 훑어보면은 기본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어떤 유사한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미국의 지금 이 뱅킹 시스템은 내셔널 뱅크 액트라는 법률이 1863년에 제정이 되면서 지금의 어떤 틀을 갖췄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전 상황을 보면은 미국 달러라는 거는, 물론 달러라는 돈을 가치 측정 단위로 미국 내에서 사용은 되고 있긴 했는데, 그 발행하는 주체가 각각의 은행가 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앙 정부가 컨트롤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주 정부가 컨트롤하는 은행들이 각자 알아서 마음대로 뱅크 노트라는 형식으로 지폐를 발행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은행마다 담보 역할을 했던 그 예금의 그 수준이 가지각색이었기 때문에 특정 주에 특정 은행이 발행한 지폐는 그 가치를 1대1로 인정을 받지를 못하고 약간 디스카운트 된 가치로 거래가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고자 해서 만들어진 것이 내셔널 뱅크 액트고, 이로 인해서 민간은행들이 지폐를 발행하는 그런 상황은 그 후 한 10년에 걸쳐서 다 없어져 버렸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미 연준, 중앙은행이 컨트롤하는 화폐만이 통용이 되는 이제 그런 뱅킹 시스템을 갖추게 된 거였죠. 지금 현재 규제 당국이 우려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우려하는 상황은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중앙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는 민간 업체에 의해서 돈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디지털 자산이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의 성장 추이를 보면은 앞으로 계속 커질 것 같고, 그랬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어떤 리스크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이제 논문입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월요일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 당국이 규제하는 거는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게 나쁜 뉴스는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테더 같은 이런 업체들 때문에 괜히 불필요한 퍼드 같은 것도 이 가상자산 시장에 생기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규제 당국이 개입을 해서 신뢰 있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진행이 된다면은, 그거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되고 있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이나 트론이나 알고랜드 이런 블록체인의 호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딱히 이거에 대해서 우려해야 될 상황은 아니고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저희 코비 뉴스를 통해서도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 비트코인과 더 나아가서는 CBDC, 이건 굉장히 상반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CBDC나 스테이블 코인에 의해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훼손이 된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뉴스레터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스테이블 코인이나 CBDC 이런 것들은 법정화폐를 그냥 토큰화한 자산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비트코인과는 상반되는 개념인 거죠. 비트코인은 어떤 중앙화된 집단이 컨트롤하는 그런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온 어떤 장점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CBDC가 활성화된다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된다고 해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죠. 탈중앙화된 가치 저장 수단이 왜 필요한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중앙은행이 왜 금을 외환 보유 자산 중에 하나로 이렇게 편입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잘 이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에 관한 뉴스는 이번 주에 화두가 될 것 같고 여러분들도 좀 관심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주말 사이에 있었던 뉴스를 공유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